최근 아동 양육 가구 또 노인 돌봄 가구의 위기 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현장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또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위기 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굴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사용량을 등의 생활위기 변수 정보를 활용하고 AI 발굴 모형의 정확도도 높이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 발굴된 가구 또 중첩돼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편급여는 연령 등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와 탈락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 가구의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방문했을 때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초 방문 시에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생활 물품 세트를 지원하여 상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가구에 대한 소득, 돌봄,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작 발굴에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부모나 조선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아동이 포함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아동과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공동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자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시에 양형을 고려하고 또 체포 구속 시에도 아동 보호 조치를 의뢰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 보호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 예방센터가 개입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현장 복지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